조선시대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직업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나라의 허락을 받고 공개된 장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말이죠. 그리고 그 일을 마치고 나면 그는 방금 자신이 목을 벤 죄인의 옷과 물건을 대가로 가져갔다고 전해집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흔히 망난이라고 부릅니다. 사극에서는 보통 이런 모습이죠. 우통을 벗고 술을 입에 머금어 칼에 뿜고 비틀거리며 칼춤을 추는 험상궂은 사내. 그런데 이 모습 과연 진짜였을까요? 오늘은 기록을 바탕으로 조선에서 가장 천대받았던 직업 망나니의 진짜 하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름부터 바로잡고 갈게요. 망나니라는 말은 사실 정식 명칭이 아닙니다. 행동이 거칠고 막되먹은 사람을 낮잡아 부르는 속된 말이었죠. 이 일을 하던 사람을 가리키던 한자어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회자수, 칼로 죄인을 베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망난이라는 말의 유래에는 두 가지 설이 전해집니다. 하나는 막되먹은 사람을 뜻하는 망나니에서 왔다는 설이고, 다른 하나는 영조 때 무신 구수운이 쓴 이순록에 나오는 망난이라는 실제 집행인의 이름에서 비롯됐다는 설이에요. 어느 쪽이든 이 단어 자체에 이미 이 직업을 바라보던 조선 사람들의 멸시와 두려움이 담겨 있었던 셈입니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두고 문서는 회자수라 적고 백성들은 망난이라 불렀던 거죠. 그렇다면 대체 누가 이런 일을 했을까요?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이었으니까요. 기록과 풍속을 종합해 보면 망난이는 대체로 두 부류에서 나왔습니다. 첫째는 천민, 특히 가축을 잡던 백정 계층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짐승을 죽이는 일과 죄인을 죽이는 일을 비슷하게 천한 일로 여겼기 때문이죠. 둘째는 더 충격적인데요. 바로 죄수 중에서 뽑는 경우였습니다. 사형이나 중형을 앞둔 죄인에게 다른 죄인의 처형을 대신 맡으면 형을 줄여주거나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제안한 거예요. 죽음을 면하기 위해 남을 죽이는 일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외의 사실이 있습니다. 한양에서는 군영에 속한 회자수가 집행을 맡기도 했는데, 이들은 평소엔 의장용 칼을 들고 대장을 호위하던 군인이었다고 전해져요. 우리가 떠올리는 험상궂은 백정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죠. 어느 쪽이든 한 번 이 일을 맡으면 좀처럼 빠져나오기 어려웠고, 그렇게 사회의 가장 낮은 자리에 영원히 묶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풀고 가야 합니다. 망나니가 아무 때나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베었던 게 절대 아니에요. 조선의 사형은 굉장히 엄격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사형은 원칙적으로 3번 심리하는 삼복제라는 제도가 있었고, 중대한 사건은 임금에게까지 보고가 올라가 최종 재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즉, 사람의 목숨을 끊는 일은 국가의 가장 무거운 결정이었던 거죠. 절차만 엄격했던 게 아닙니다. 처형하는 시기까지 정해져 있었어요. 참형은 원칙적으로 가을 추분이 지난 뒤부터 이듬해 봄 사이에만 집행했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봄과 여름에는 사람의 목숨을 끊지 않는다는 절기에 민감했던 조선의 생명관이 담긴 원칙이었죠. 망나니는 그 모든 절차의 가장 마지막 단계, 결정된 형을 집행하는 손이었을 뿐입니다. 처형이 결정되면 죄인은 형장으로 끌려 나오고 죄목이 낭독되고 그제서야 칼이 들렸습니다. 그러니 망나니는 잔혹한 살인자가 아니라 국가 형벌 제도의 가장 끝에 서 있던 톱니바퀴였던 셈입니다. 자, 모두가 궁금해하는 그 장면, 망나니가 술을 마시고 칼에 뿜는 모습, 이건 진짜였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료로 정밀하게 확인되기보다는 후대의 풍속과 이야기, 그리고 사극을 통해 굳어진 이미지에 가깝습니다. 다만 그 안에는 그럴듯한 이유도 숨어 있어요. 첫째, 사람을 베는 일은 아무리 직업이라 해도 엄청난 심리적 압박입니다. 술은 그 공포와 죄책감을 무디게 하는 수단이었을 수 있죠. 둘째, 칼에 물이나 술을 뿜는 행위는 칼날이 살을 더 잘 가르도록 하거나 피가 엉겨 칼이 무뎌지는 걸 막으려는 실용적 이유로도 설명되곤 합니다. 다만 이건 후대의 해석이자 추정일 뿐 사료로 입증된 사실은 아니에요. 셋째, 단칼에 베지 못하면 죄인의 고통은 끔찍하게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망나니의 솜씨,
그러니까 한 번에 깔끔하게 베는 기술은 역설적으로 죄인에게 베푸는 마지막 자비이기도 했어요. 그럼 망나니는 이 일을 하고 무엇을 받았을까요? 여기에 이 직업에 가장 서글픈 진실이 있습니다. 망나니에게는 변변한 봉급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신 처형당한 죄인의 옷이나 소지품 같은 현물을 가지는 관행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어떤 전원에는 그 대가가 옷이 아니라 돼지 같은 현물이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사람을 죽인 대가가 고작 그런 것이었던 거죠. 또 한 가지, 풍속 기록에 따르면 죄인의 가족이 망나니에게 몰래 돈을 쥐어주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바로 단칼에 보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고통 없이 빠르게 끝내달라는 거였죠. 물론 이 모든 이야기는 정사로 확인되기보다 풍속과 전언으로 전해지는 것들입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이런 이야기가 전해진다는 것 자체가 당시 사람들이 이 직업을 얼마나 두렵고 비정하게 바라봤는지를 보여줍니다. 망나니의 삶은 처형장 밖에서도 고단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부정한 존재로 여겨 가까이 하길 꺼렸고 마을에서도 따로 떨어져 살아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혼도 이웃관계도 쉽지 않았죠. 자신은 그저 시키는 일을 했을 뿐인데 그 손이 사람을 뱉다는 이유로 평생 멸시 속에 살아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직업은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1894년부터 이어진 가보개혁의 연장선에서 1895년 칙령으로 조선의 형벌 제도가 근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칼로 목을 베는 참형이 폐지되고 사형은 교수형으로 대체된 거죠. 칼을 들었던 손도 그렇게 함께 사라졌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망나니는 멸칭이고 이 일을 하던 사람을 가리키던 한자어는 회자수였습니다. 둘째, 그는 마음대로 사람을 벤 살인자가 아니라 삼복제 같은 엄격한 절차의 맨 끝에 선 집행자였습니다. 셋째, 술과 칼춤의 이미지는 사극으로 과장된 면이 크고 단칼의 솜씨는 오히려 죄인에게 베푸는 마지막 자비였습니다. 우리가 무섭게만 봤던 이 직업 뒤에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꺼려지는 일을 떠맡아야 했던 한 사람의 고단한 삶이 있었던 거죠. 역사는 왕과 영웅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그 시대를 실제로 살아낸 이름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진짜 조선이 숨어 있죠. 이 채널에서는 교과서가 미처 보여주지 못한 조선의 진짜 직업들을 계속 찾아갈 거예요. 다음 편에서는 거세당한 몸으로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 섰던 남자들, 내시의 월급과 진짜 권력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오겠습니다.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화면에 뜨는 다음 영상도 꼭 이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